자, 미국장의 흐름도 같이 다 볼 거예요. 장중에 삼성전자를 녹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중 삼성전자 유튜브에서 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뭐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이렇게 방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기준 거래량에 대한 해석 부분을 뭐 지금 한 번에 교육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뭐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시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제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홈페이지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또 조금 이따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기본적인 교육 부분 영상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럼 기본 교육 영상, 캔들 영상 이런 부분 드립니다. 이 기준 거래량만 잘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저게 이제 종목 검색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검색기 기준에 오늘도 펩트론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잘 떠줬었죠. 오늘 기준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재차 또 녹화를 해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이 나오면서 60만 원이 이탈되는 거 아니냐의 공포감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우리도 65만 8천 원의 마지노선의 설정 범위를 잡고 그 라인에서 65만 8천 원에 정리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게 3월 24일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방산주는 추이 추세적으로 더 들여다볼 거 가져갈 거다. 근데 제가 한 발짝 뺀 거는 3월 중순 이후에 거래가 둔화됐기 때문에 한 발짝을 뺀 거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놓아줄 수도 있을 때다. 돌릴 때 기준에 고점을 향해서 가고 고점을 넘길 때 방산조선이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급락이 연출된 것처럼 뭐 반등은 좀 30만 원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거래가 급감하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는 방산이나 주선은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때도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2차 전지를 3년 이상 끌고 오다가 차익 실현을 23년 7월 26일 날 정확하게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달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에코프로의 15배 폭등, 15배 폭등 6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이 정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깨져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정점에 인식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거래가 터졌다 할지라도 이게 역V장으로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은 일봉으로는 요 기간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거래량으로 보시면 안 돼요. 거래대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배 올라가는 에코프로라고 한다면 10만 원 기준에서 100만 주 터지면 1,000억 분이 안 됩니다. 근데 150만 원에서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15배지 거래대금이. 근데 똑같은 100만 주를 기준 잡아?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하는 거는 액티브 쪽에서 빠져나가서의 기준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점 물량 차익 실현 재편입, 저점 물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 과정 속에 상품이 팔리는 쪽에 자금이 들어오겠죠. 지금 2차 전지에 자금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올까요? 조선 방산에 묻지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응? 나쁘게 표현하면 조선 방산에 묻지마. 지금 운영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가고 있는 대바닥주를 뭐 저평가니까 사십시다. 이거 안 한다니까. 지금 터져 있는 쪽을. 그럼 명분되잖아.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고, 시가총액,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주식수가 몇 조예요? 1억 900만 주 아닙니까? 10만 원대 훌쩍 넘잖아. 10조가 넘잖아. 얘 주식수가 몇 조예요? 9,700만 주죠. 주식수는 알고 있어야 돼. 주식수도 모르면서 무슨 방산 조선 얘기를 어떻게 노네? 얘는 주식수 몇 조예요? 3억 500만 주. 시가총액들이 10조, 20조, 30조예요. 그러니 상품 발행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 이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밀릴래야 밀리지 않고
일정 범위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규모가 어떤 한 상품에 1,000억을 모집을 했어. 그럼 시가총액 1조짜리에 1,000억이면 10%가 굉장히 크지만 1,000억을 모집했는데 20조가 됐고 30조가 됐으면 점점 그 금액 가지고는 유지하기 힘들어지잖아. 예? 그잖아요.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규모는 매번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받쳐주던 자금 대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밋밋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들어옵니다. 인덱스에서 하나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상품, 펀드 상품에서 하나 들어오는 거죠. 펀드 상품에서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들어오는데, 인덱스 상품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코스피 200 지수에서의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 200 지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도 높아져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의 비중까지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야 된단 말이야. 그 비중에 맞게. 그래서 그 부분에 인덱스 상품, 펀드 상품에 그 돈이 집중되는 거, 인기 있는 섹터에, 그 다음에 인덱스 상품에 돈 들어오는 거. 요게 가장 줍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세 매매 기준에서의 매수,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야. 이때는 공매도가 나와도 주가 안 밀리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는 게 공매도 때문에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니죠. 내려오면 공매도는 상환을 합니다. 상환하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때리죠. 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해칭 물량입니다. 대부분. 대형주의 기준은 다 해칭 물량이지, 그 해칭 물량도 1에서 3% 수준인 거지, 공매도가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케이스는 저는 눈을 뜨고 봤을 때 대형주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2차 전지의 조정이 공매도 때문이에요? 아니지. 시장이 어려워서 눌리고 있는데 일부의 공매도에 매수가 없으니까 휘청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공매도의 규모는 몇십억 안 됐어. 시가총액이 5조짜리 이런 종목이 공매도 몇십억에 주가가 폭락한다? 아니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온 거지, 공매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심리 요인. 그래서 처음부터 공매도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처음부터 공매도 전에 안 했어야 돼요. 공매도 금지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포감이 생기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황금 내바닥 줍니다 해서 2차 전지 사라고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또 하나 오션의 경우 역V장이 나오진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23년 11월 1일 날 문자 나가죠. 교육입니다. 2%예요. 10만 8천 원에, 또 11만 원에. 그런데 1월 달, 24년 1월 달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15만 원에 매수사인 나와요. 15만 원. 그잖아요. 15만 원에 매수사인 나오고, 그리고 저 흐름에서부터 78만 천 원까지의 랠리가 나오는 과정에 우연찮게 저때 한번 매수사인을 했다? 단기 5%로? 짧게? 에이,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단 말이야. 저기서부터 꾸준하게 매수, 또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의 매매 사인이 다 발송이 돼서 나간다. 저 파란 색깔 박스는 뭐예요? 저 파란 색깔 박스는 저게 바로 차익 실현의 문자 사인인 거예요. 문자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문자 사인인 거죠, 저게.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8만 5천 원, 30만 원. 이 당시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작년 12월 9일입니다. 27만 원 찍고 27만 원 찍고 바닥에서 돌릴 때 기준이에요. 주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력입니다.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9일 날 그 직전까지 해서 27만 원까지 밀린 거예요. 얼마 밀린 거냐면 그게 고점 대비해서 이 당시 11월 달 초순에 고점이 40만 원대입니다. 36.4%가 밀려요. 36.4%가 밀리면서 27만 원을 찍습니다.
36.4%가 밀리면서 27만 원을 찍고 내려오다 보니 공포감이 앞서는 거죠. 트럼프 뭐 수혜주라고 얘기했다가도. 근데 우리는 그 공포감을 아닙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있습니다. 저평가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최소한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매집이 크게 돼 있습니다. 또 10월부터 해서도. 얘가 실패가 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개장 추저점 28만 원도 불편합니다. 27만 원 찍고 돌린 거라서. 결론은 이 흐름이 12월 달에 30만 원대 주가 흐름으로 연동이 되고 정확히 1월 2일 날 우리는 34만 8천 원, 검색계는 34만 3천 원에 뜹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슈팅이 정확히 2월 달에 2월 10일 날 그걸 다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2월 10일 날 시간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2월 11일 날 시간의 상한가니까 10% 수준이잖아요. 9%대. 거기서부터 얼마? 20.7%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매수 사인을 내도 다 겁을 냈잖아요. 겁을 내는데 우리는 매수 사인을 계속 내죠. 방산 2월 달이면 공매도 얘기 나올 때예요. 절대 공매도 때문에 주가 무너지는 일은 없다. 조정을 받는다면은 펀더멘털적인 부분 대비 프리미엄이 높아서 조정을 받는 거지 공매도로 의한 조정은 절대 때려주게도 나올 수가 없다. 왜? 1에서 3%뿐이 안 나온다니까. 전체 비중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스타트만 따져도 따블이에요. 78만 원이면 그냥 거의 따블인 거지. 시가총액 30조를 넘기면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몇 번째? 8위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펩트론 좀 더 한번 시간 되면 보겠지만은 펩트론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되고 교육을 충분히 받으셨어야 되고 기계적인 대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펩트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펩트론이 지금의 거래가 4월 1일의 거래가 지속이 돼야 돼요. 거래대금 12 전후에서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펩트론은 다시 꼬리 달고 또 음봉 떨어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펀더멘탈도 안 되지. 결론적으로 31일이에요. 31일 공매도에 노출돼 있다.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들아. 공매도는 절대 주가를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되지 않는다.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4월 1일 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 쪽에서 뭐 이재명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이재명 대표가 하나그룹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날렸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한대행이 어떤 코멘트를 날렸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저평가해서 간다는 내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4월 4일 탄핵 결과 선고가 뭐 어떻게 된다 예단을 해서의 기준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그룹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방산주 전체가 물론 얘가 대장이지만 방산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조정을 받는데 나머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가 동반적인 폭락이 아닌 흐름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고. 얘가 조정을 받는데 하나그룹주들의 엇박자의 흐름에서 뭐 하나비전이나 하나엔진이나 이런 쪽이 강세를 띈다든가. 다만 이제 방산과 조선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붙여서 놓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닌 이상은 막연하게 공매도에 노출됐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21만 원입니다. 지난해 5월달 포트폴리오 6종목에 한 종목으로 넣은 거예요. 2,4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2,400개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6종목을 설정해 드렸는데 제일 싫어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얼마? 85%를 채우고 80%를 채우고 나머지 20%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를 채운 거예요. 요 85%라 여기 세 개. 그러나서는요. 7월 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5%를 또 채워요. 얼마에? 25만 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1만 원과 25만 원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저 당시에 아까 문자 보여드릴 때 얼마예요? 10만 원, 11만 원, 15만 원에 편입했을 때 당시에 그 무거운 애가 20만 원, 25만 원, 20만 원 시가총액 얼마? 10조입니다.
이 당시에 5천만 주가 넘겨져 있을 때니까 그게 인적 분할돼서 지금 4,558만 주, 4,550만 주. 응? 결론적으로 30만 원에도 우리는 12월 포트로 넣어놨다는 거고 3월 포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0만 천 원을 찍고 사상 최대 고점을 찍고 60만 원이 깨지면서 2월 말에 거봐 끝났다 했지. 그따구 얘기한 사람들은 40만 원일 때 2월 초순에도 공매도에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40만 원일 때도. 그래놓고 70만 천 원 찍고 60만 원이 깨졌을 때 거봐 무너졌지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은 40만 원일 때부터 무너질 거야 라고 헛소리를 했던 애들이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3월달 포트를 7종목을 넣었어요. 좀 종목을 늘렸죠. 그 7종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조선과 방산과 조선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월 말까지의 손익 범위는 시장이 장중에 3월 초중순까지 4%대까지 올라왔었어요. 2월 말 대비. 그때 수익률이 10%를 넘겼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시장 무너짐과 함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2.4까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2.04. 근데 포트폴리오는 0.66. 어떤 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75% 비중으로. 그리고 조선방산을 포함해서. 결국은 방산은 5.32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응? 조선은 뭐 시장보다 조금 더 약세. 그리고 주력주의 강세의 계좌는 플러스로 일단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10%까지 수익 났었죠. 그럼 우리가 고점 차익 실현 안 했나? 응? 이게 3월 포트폴리오의 4월 첫 거래일의 장중의 기준에서의 주가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2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약보합 수준이에요. 돌렸는데도. 계좌는 그래도 3%. 어떤 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객관적인 걸 놓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야간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99%가 조선방사는 공매도에 노출돼서 직격탄을 받고 무너질 겁니다. 왜요? 공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슨 영향을 주는데? 공매도가 나오니까요. 재개되잖아요. 거품이 꼈잖아요. 그냥 막 그냥. 얘기했잖아. 1에서 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의 지분과 외국계의 지분과 기관 지분 계산해 봤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정책주로 부각되면서 20년 12월부터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누적 수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도 계산 안 해보고 무슨 공매도는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해 봤어요? KLX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에 가장 많은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어디서 보나요? KLX 전화해서 물어봐, 민원실에. 결론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PBR 자산가치 대비 9배 움직여요. 이게 무슨 저평가입니까? 거품 빠지면 죽는 거예요. 어? 근데 거품이 거품 빠져라. 안 빠진다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개박살이 나 있어도 그래도 비싸. 금양이 거래 정지죠. 속된 별 개박살이 나 있어도 윤정돈 개박살이라는 표현해도 돼. 개띠니까. 개박살이 나 있더라도 금양이 700억짜리 업체였어요. 700억짜리. 껍데기만 있던. 그거를 박순혁이 앞세워가지고 12조까지 땡긴 거 아니에요. 뭐 10조를 12조야 제 기억이 맞다면. 5천만 주 훌쩍 넘겼고 그때 12만 원, 14만 원인가? 14만 원 안 됐나? 하여간에. 제 계산이 맞다면 12조까지 땡긴 걸로. 어찌됐든 700억짜리. 그거를 개인들 다 죽여놓고 지금에 와서 때려잡은 것도 아니고 박순혁 같은 애들 지금 당장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선대인이 때문에. 선대인이 선행매매. 그 쓰레기들 아주. 근데 그런 식의 흐름의 종목군들도 당장의 역부입장으로 막 떨궈져 내려오는 경우는 드문데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폭이 굉장해요. 저평가가 아닐 뿐이지 실적은 보세요. 뭐 상상을 초월하지. 거기다가 이번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금융정책, 정책금융을 바꿨죠. 그래서 해외에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게끔. 폴란드에 돈 빌려주면서 무기 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야, 돈 빌려줄게. 무기 사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은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돈이야. 그 돈을 빌리는 순간 무조건 무기를 사야 돼. 고마진으로 파는 거야. 폴란드는요. 돈 빌려준다는데 손은 못 잡아먹어?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저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심리,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그걸 명분으로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적 수급이 들어와 줬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형성이 돼 있고 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박자가. 지금 뭐 너무 심야 시간이라 몇 분 안 보고 계시는데 몇 분 안 보시더라도 유튜브에 좋아요는 누르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전략들을 올려놨어요. 윤정두가. 1시간 이상 녹화해 놓은 거.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벌써 짧게 한다고 해도 20분이 넘었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만. 이런 내용들은 다 노출돼 있고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다 들어본 거야. 근데 요거는 조금 덜 들어봤지. 정책 금융에 대한 지원. 예전 영상 다시 보세요. 이게 2020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 계획에 대한 부분 이후에 우크라이나전이 지상전으로 확장된 게 2020년 3월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책 금융을 개선을 시킨 거죠. 개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바꾼 거죠. 바꾸게 되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줄게 무기사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수혜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그룹 그렇게 수혜를 받아놓고 말이야 라고. 그런데 증자를 해? 라고. 근데 대형주의 증자는요 엄청난 증자 규모를 때렸잖아요. 이번에 금액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 한 종목의 증자 규모가 3조를 넘고 3조 5천억?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금액 유상 증자의 비율은 10%예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47%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증자였다면 금융당국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반발을 해야 돼요.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돈을 더 쓰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은 실질적인 그 HLB 같은 그 쓰레기 같은 회사들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돈 또 빼먹는 그런 회사들 그런 쓰레기들이 아닌 진행권 회장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맨날 나와서 FDA 승인 지들이 받아? 중국 업체 받는 거지? 아주 쓰레기들. 그렇게 해서 돈 내놓으셔야 하고 운영자금 쓰는 애들. 근데 대형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면 47%의 외국계에서 들고 일어난단 말이지. 절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 범위의 증자 규모만큼의 주가가 이제 유지가 돼요. 급격하게 변화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뭐 이수페타스처럼 뭐 주주들을 똥으로 알고 전혀 상관없는 업체를 뭐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쥐들이 처먹는 거를 왜 지들 지분 갖다 팔아가지고 사면 되지. 왜 소액 주주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시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뒷구녕에서 또 작업해가지고 통과하게 다 해놨는데 이제는 금융당국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잡아주는 것만 해도. 어찌됐건 하나그룹의 하나그룹을 떠나서 이제 극대형주의 정상적인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이런 쪽에서도 표명이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패고 나가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증자 나오고 권리락 받고 10%의 비중을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비중은 환매가 나오지 않는 한 유지를 합니다. 그죠? 고객들이 환매 요청을 안 했는데 비중을 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권리락을 받은 이후에 10% 자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텁니다. 털기 전에 한번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털고 그 자금을 가지고 납입금을 맞춥니다. 뭐 이런 수순인데 결론적으로 이게 윤정두의 주장이고 못 믿겠다 하시면 메이저의 수급을 보시면 돼요. 메이저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47%의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붓고 나가진 않았죠. 그럼 된 거예요. 증자에 대한 문제는 없다. 다만 증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권고사항, 주주환원 정책을 왜 안 해? 그건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럼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겠지. 그런 호재의 흐름. 그래서 결론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오히려 좋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뭐 출혈을 한다라든가,
뭐 기부를 한다라든가 뭔 내용이 나와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증자의 그 재검토 권고 사항에 대해서 뭐 그렇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줘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지 못했잖아요. 전체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응? 그래서 한 발짝 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재료 요인을 못 받았다 뺀 게 아니라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 정도 이슈 가지고도 탄력적인 반등을 못 줘? 시장이 아무리 흉흉하다 해도 그렇다면 일단 한 발짝 뒤에서 보자. 탄력적인 반등을 못 줬다는 건 거래가 터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야당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바로 뭐 한덕수 권한대행 우리 그렇게 안 해.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윤정부 나부랭이가. 결론은 시장에서는 그 명분 때문인지 다른 명분 때문인지 어찌됐든 7% 8%대의 가격 반발력을 세게 줬었다라는 거죠.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쌍끌이 기간 동안의 순매수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10월 이후의 누적 수급이 5%가 넘습니다. 장내 매수가. 그러니 기가 공매도 1에서 3% 그것도 해칭 물량인데 그게 나오면 뭐 하루에 3% 때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계속 주력으로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보는 거고. 시장이 너무 흉흉해서 한국항공우주도 잘라냈지만 그 잘라낸 걸 그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시장이 너무 흉흉해서 하나 시스템을 잘라냈지만 그 잘라낸 걸 그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결국은요. 얘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보다 못한 거 전혀 없어요. 또 얘가 가야 걔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응? 그럼 주가가 강할 수 있을 만큼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까지 들어왔던 대표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컨센서스가 굉장히 1년 전에 3천억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5,300원 한 거. 분기. 1년이 아니고 분기. 5,3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수십 군데에서 예상한 평균치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정상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컨센서스를 내놔요. 실적 전망치를. 그걸 아우러서 내놓은 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수십 군데에서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이 그 평균 단가보다 그 평균 규모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긴다는 거는 그들이 옷을 벗어야죠. 비싼 월급 받고 전망을 했는데 10% 이상을 틀려? 5,300억 예상했는데 6,300억이 나오거나 혹은 뭐 4,300억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10%면 5,800억이거나 그러니까 뭐 한 6천억이거나 뭐 4,700억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표 전에 현대로템도 그랬고요. 영업이익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왜요? 말씀드렸잖아. 돈 빌려주고 무기 사라고 하니까. 이 돈은 무기 살 수밖에 없는 돈이야. 근데 무기값 높게 받겠다는데 영업마진 높게 받겠다는데 야 너무 영업마진 높아. 그래서 그 돈을 안 쓰면은 빌려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몰라. 아이씨 나중에 뭐 정권 바뀌면 폴란드 정권 바뀌면 니들이 돈을 받든 말든 우리 정권 내 정권에서는 외자 유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주국 만들었다고 할 거야. 얼마 이자 얼마? 1년에 뭐 500% 내라고 1000%도 낼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상을 하지 못했던 영업이익이 나온 겁니다. 5,300억 예상했는데 8,900억. 67% 증가.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다 지난 것도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알고 계셔야 돼. 가슴에 손 얹고. 어떤 거?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이 뭐예요? 전년 대비 실적이 잘 나오고 전기 대비 실적이.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준이 뭐야?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 되면 영업이익 1,000억 냈는데 100억 내면은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 그거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업체 수십 군데의 컨센서스가 실적 전망치가 아우러져서 컨센서스가 나온 업체 저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10% 이상 급대형주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는 전망치 실적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변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한다. 누가? 윤정두가. 왜?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윤정두가 만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정해놨겠어요? 미국에서 정해놨겠어요? 시장에서 정해놨습니까?
지금도 대학 교수님들 또 증권 관련 증권사 임직원분들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닝 서프라이즈래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까버려요. 막말로.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한 30%.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애널리스트 다 옷 벗어야지. 30%를 틀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한테까지 설교를 합니다. 왜? 윤정도의 역할이 증권사 임직원 교육해. 대학 가서 강의해. 응? 그런 윤정도 천하의 윤정도인데 제 기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 정도라고 저는 제가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네. 윤 대표 말씀이 맞네. 개똥 철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월 1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저실적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 17조. 17조면은 시가총액 17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 17위 정도 하는 애가 상한가를 갔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무조건 매수인 거야. 근데 매수를 못하죠. 여러분들은. 왜 못해요? 야, 이거 40만 원 초반 왔다가 11월 달에 40만 원 초반 왔고 내가 그냥 막 따라붙었는데 거기서부터 박살나더니 개박살이 나가지고 36.5%가 밀려요. 27만 원까지 내려와. 감당돼요? 안 되죠. 그게 반등이 나오는데 겁이 나서 다 팔아버렸는데 28만 원가. 그 검색계 28만 원에 뜨고 문자 사인까지 나왔는데 더 가. 옆에서는 팔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더니 1월 2일 날 얼마 34만 원이야. 그러더니 2월 10일 날 45만 원 한 방에. 41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야, 저게 고점을 넘길까? 그러고 있는데 한 방에. 그렇게 하고 11일 날 얼마 올랐냐면 20.7이 올라요. 50만 원까지 가. 그 다음부터는 못 사는 거야.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 더 강력하게 사는 거야. 고점을 뚫었죠. 거래 터졌죠. 그것에 대한 명분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명분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어떤 친구가 어닝 서프라이즈 할아버지 실적이 나와도 시간에 상한가 가고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가격이 형성됐는데 이걸 매수 사인을 낼 수 있는 애가 있어? 그게 윤정도라는 거야. 아까 보셨잖아. 포트폴리오에 3월 포트folio에 넣어놓은 거를. 하나에 열을 수도 있습니다. 15만 원. 작년 2월이에요. 1년 됐어. 21만 원. 30만 원. 그리고 11월 7일 날 40만 원 넘기기 시작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11월 7일이 정확히 어떤 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시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축하 전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하죠.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 폭등이 나오다가 11월 중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미국이 나서겠다. 그러면서 트럼프발 악재 폭락을 했죠. 그리고 반등될 만한 시기에 계엄과 타격이 겹쳐지면서 야당에서 대놓고 하나그룹을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 안 되지 또 그거는. 그러면서 36.5%가 밀리다 보니까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펀더멘탈적으로 변한 거 없고 저평가는 아니지만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외국계에서. 그들이 손절을 하면은 따라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떨어진 칼날 잡을 수는 없지만 장악형이 뜬 이 구간에서는 편입할 수 있다. 저게 얼마입니까? 저게. 27만 원 찍고 돌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28만 원대. 그리고 1월 달 들어서 34만 3천 원. 검색계 뜬 게 검색계 떴는데 왜 못 사냐고 34만 3천 원. 안 갖고 있고 신뢰가 없으니까 못 사. 두 번째는 2월 11일 날 45만 4천 원. 아까 말씀드린 2월 11일 날 시간에 상한가 가고의 흐름. 50만 원까지 와버리죠. 49만 8천 원. 그래서 계속 뜨는 거야. 64만 원. 이게 이제 1월 2일부터 34만 원, 45만 4천 원 2월 10일, 그리고 54만 원, 64만 원, 중간권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78만 2천 원까지 가서 사상 최대치를 찍죠. 죄송합니다. 78만 1천 원이죠. 따버린 거야. 두 달 만에 2월, 3월, 1월부터구나. 1월, 2월, 3월 초니까 1월, 2월 두 달 딱 채우고 3월 초, 3월 중순 78만 1천 원. 시가총액 8위, 시가총액 30조를 넘기는
이런 흐름들을 왜 놓쳐요? 그러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아. 이게 언제 2월 말입니다. 아까는 12월이었고 이거는 2월 말이야. 2월 말. 12월에 여기서 이제 박살을 나고 내려왔다가 2월 말이라고. 2월 말에 78만 천 원을 찍고 60만 원이 깨진 거예요. 59만 4천 원이 종가가. 59만 4천 원. 근데 급징계의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적어놨어. 얼마 갔어? 78만 천 원. 에이 그래도 못 온 거 아니냐. 못 오고 음봉 떨어지거나 못 오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80만 원 넘기면 팔 거야. 목표 주가 왔으니까. 어디서 그런 전략을 배웠어? 꼬맹이들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아 목표 주가니까 절반은 팔고.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목표 주가인데 왜 팔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야지. 왜요? 목표 주가에 도달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양봉이 나와 있다는 거지. 도달됐는데 왜 팔아? 올려야지. 여기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목표 주가 근처에서 내려왔든 목표 주가를 넘기고 내려왔든 내가 무슨 뭐 부채도사야? 80만 원 딱 찍고 내려오는 거를 찍어 내가? 그렇게 해서 60만 원 이탈된 59만 4천 원 종가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64만 원, 70만 원, 74만 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너지고 우리도 차익 실현도 하고 고점 물량 정리하고 재편입도 하고 결론적으로 4월 1일 날 또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문자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3월 말에 61만 8천 원에도 매수 재편입입니다. 우리가 65만 8천 원의 차익 실현과 고점에서 놓치신 분들 손절도 했지만 이제 매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월 내내 또 3월 초순 중순까지 그리고 이번에 다시 3월 31일 4월 1일까지 매수. 매수. 기준거래량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르쳐줘?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인데. 4월 2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 윤정도 방송에서는 종목이 별로 안 바뀌어. 박성계 TV에서도 삼성전자 아니면 맨날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중간에 하나 비전,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다 그냥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가는 놈만 줘야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장을 줘야지. 개풀 뜯어먹는 2차 전지를 낙폭과대라고 주고 앉아있고 황금 대바닥주를 주고 앉아있고 그게 뭔 짓거리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낫다니까요. 방송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애들보다. 걔네들은 계좌 매매도 제대로 못 해본 애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좌를 매매하고 있고 현실을 알고 있잖아. 그 현실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소형 개잡주 가지고 수익 내본 적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우연찮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거북이 잡는 개구리 잡는 그런 경 말고는 없지요. 이렇게까지 내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야 되냐고.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하시던 분 아니야. 근데 공매도 나온다고 다 내가 팔으라 그래가지고 검색기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런 매수 사인을 4대 천원 캔들이 딱 떴을 때 종목 검색해서 주고 매집이 돼 있으니까 매집해서 주고 거래량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우상향 될 때 주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접어들 때 매수 사인 주고 꺾이면 매도 사인 주고 그게 종목 검색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온 핸드폰에서 보신 캔들 이게 우스워요?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실 정도의 열정이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2개가 뭐야 좋아요가 동매증 7명 듣고 계시면 7개는 찍혀야지.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20만 원일 때 여기 보면 20만 원이잖아요. 목표 주가가 여기 목표 주가 얼마야? 27만 원 30만 원 여기 50만 원 60만 원 여기 80만 원 90만 원 이럴 때의 단계별의 기준에 옛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의 위치에서 설명을 해줘라. 2008년도에 이미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윤정도가 만들었지. 이걸 누가 만들어? 이 정도의 매집이 되면
주가는 저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 도서를 찢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야 이게. 어? 이 기준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요? 4,558만 주라니까. 인적 분할해가지고 하나 비전하고 인적 분할해가지고 외국인이 1,380만 주다. 몇 주예요 그러면? 30%에 달하는 매집이 된 거예요. 30.40이네. 달하느냐 아니라 넘겼네. 응? 템버거 주세요 하지 말고 템버거를 잡아내는 방법, 또 그 방법을 배우는 게 귀찮다 하면 수익이 목적이잖아. 수익이. 그럼 매수매도 사인을 받아. 돈 내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돈만 중요해. 내 건강도 중요해. 과금을 하고 종목 주세요 해야. 그리고 그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으니까 이렇게 오픈하는 거지. 이 개뿔이나 얘가 깨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얘를 오픈하겠어?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얘 말고요. 얘 같이 올라가서 종목 주세요. 얘도 안 끝났다고. 그러니 우리 고객분들은 이러한 문자가 나오면 매수의 기준을 잡는 거죠. 10월 이후에 5% 넘게 매집돼 있죠. 외국인 기준에. 응? 5% 넘게 돼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 1, 2%, 2, 3%에 얘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응? 이제 좀 추천수 그나마 3개 늘었네. 내일 아침 되면, 오늘 아침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 정도. 두 번 누르면 안 돼. 두 번 누르면 좋아요. 없어져. 하나가 없어져.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또 더블 난다? 그러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날아가야 돼요. 그럼 얘도 더불어서 갈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처럼 개고품이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했지 얘가 지금 당장 무너져야 될 정도의 뭐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월 4일 선고일에 변동성이 좀 확장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변동성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은 그 전에 좀 정리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글로벌 증시와 모든 것을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위치에서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의 기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한적이다. 만약에 급격히 무너지면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내 책임 어떻게 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문자로 매수 사인을 받든 지금처럼 장중에 유료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을 듣든 그럴 때의 기준에 지금 계속 띵동땡 띵동색 소리 나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띵동땡 소리가 납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꽂힐 때. 남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수익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수익을 가져가면서 오늘도 장중의 기준에 펩트론 같은 종목을 나는 또 수익을 냈어요 하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VIP 커뮤니케이션 방이 있어요. VVIP 그 커뮤니케이션 방에서 우리 선비 선생님께서 그 전에 강아지님 해가지고 좀 어감이 안 좋았어. 그래도 고객이신데 강아지가 뭐야? 제가 부를 때. 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팅방에. 결론은 오늘 강아지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펩트론 오늘 들어간 거겠죠. 오늘 검색기에 떴잖아. 검색기에 떴는데 이 펩트론이 떴는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더라 이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들 팔라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났는데 또 윤정도는 알테오젠 40만 원대 차익 실현해드리고 거의 뭐 관망하고 있는데 막 튀어올라가. 검색기는 이렇게 뜨는 거고 검색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범위들을 펩트론에서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어떤 종목에서 어떤 기준에서도 잡아내셔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번 오픈해 드린 걸 다 확인했잖아요. 하루에 5개 종목인데 이렇습니다. 소형 쓰레기 잡주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은 아니더라도 원금은 지킬 수 있는
소형 계잡주 가지고 자칫 90%는 망하죠. 99%는 망하지. 근데 일시적으로 한 5% 10% 정도가 움직인다 해서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어? 이런 문자 명확하게 매수의 근거를 줬느냐, 차익 실현 잘 해주냐, 그리고 저점 물량을 다시 잡아주냐, 혹은 더 높은 가격을 해서 강력하게 매수를 주느냐. 차익 실현했는데 더 강해. 그런 애들은 따라 붙는 거예요. 차익 실현했는데 계속 흘러내려. 아, 내가 10,0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지금 5,000원이야. 사야 되겠다. 낙폭과대가 아니라고. 깨질만 하니까 내려오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 2차 전지에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들고. 왜 말을 안 들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든 기술적인 부분을 보든 지난해 내내 주력주를 넣어놓고 올해 들어서 3월달 주력주를 넣어놓고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을 내고 2월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선방산 다 팔라고 옆에서 얘기했죠. 윤정도 혼자 독약청청 공매도 위험에 절대 안 빠집니다. 그 근거 다 보여드리고. 이걸 놓쳐요? 이거를?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란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럼 여기서 유튜브를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오션입니다. 하나 비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4월달 포트폴리오 구경하십시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를 채우셔야 됩니다. 네이처셀입니다. 이런 걸 왜 놓쳐? KBS 머니 올라 나와서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다 팔아라. 저기서부터 또 70% 빠진 거야. 60% 70%. 23년 이게 10월 말이에요. 23년 10월 말. 2차 전지 다 팔아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 주세요. 현대차. 유튜브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은 나와요. 밑에 더보기에 종목 검색기 신청. 유튜브 채팅방에도 올려놔 드릴 테니까 누르시고 검색기 신청하시란 말이에요. 없으시면. 그리고 검색기 활용하시는데 공짜로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아깝잖아. 여러분들 계좌는 맨날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홈페이지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여기 보면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나와 있잖아요. 3개월에 99만 원 문자 검색해서 뜨는 문자. 이번에 잘 피해갔죠. 문자 아예 안 나갔지. 조정받으니까. 두 번째 기준에 VIP 동영상 전략 받으시고 VVIP 포트폴리오 같이 형성하시고 그리고 VVIP 방에 오셔서 저라면 보통 2분 이렇게 끊으세요. 요즘은 뭐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1억이 돈이냐고. 뭐 물론 1억 미만의 자산 운영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1억 이상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1억 주면 있잖아. 대출 안 받아도 현금으로. 보통 2 플러스 1을 끊으시고 처음부터 6 플러스 6을 끊을 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력주 딱 날아가는 순간 방송 하고 내려오면 벌써 전화가 와가지고 저 VVIP 가입할게요. 홈페이지 맞습니다. 이러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 수익을 내야지. 실질 계좌 수익. 3월 달에 계좌 수익이 높을 때가 10%였죠. 시장 대비해서 2월 말 대비해서 시장도 4, 5% 정도 올라왔었고 시장 대비 더블 이상. 그게 수익인 거예요.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해. 장중에 들여다 보는 거지. 나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정리하고 차익 실현하고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이잖아요. 저는 고점에 샀는데 왜 고점에 사냐고 그러니까. 지난해 내내 악을 쓰고 올해 내내 악을 썼는데 중간에 전량 차익 실현도 몇 번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잠도 못 잔 윤정도한테 공짜로 해서 하지 말고 제가 손실이 많이 나서 수익 나면 해드릴게요. 그런 심보에서 어떻게 수익 나면 뭘 해주는데 안 된다고. 그런 마인드를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래야 종목도 고점에서 밀렸을 때 차익 실현하려면 딱 한 번만 10,000원 넘기면 제가 거기서 꼭 팔게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하염없이 무너지면 제발 딱 한 번만 8,000원만 넘기면 팔게. 아유, 뻥쟁이들. 그 마인드는 안 되는 거야. 인생 살면서도 안 돼. 다 뜯어 고쳐야지, 그런 마인드는. 어? 그냥 과감하게 윤정두가 여기선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편입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거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과금을 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형성이 되죠. 믿지를 않는데 무슨 뭐 돈을 어떻게 내. 믿는 순간 과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윤정도 매수세 딱 내거나 매도세를 내면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들여다보고 검증을 했잖아. 그러니까 가입하겠지. 그걸 왜 미뤄요, 미루기는. 그 미룬 사이에 여러분들 계좌는 또 초전박살돼 있죠. 주력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좌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손실이 있지. 그렇지만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가 돼 있고 오히려 또 수익이 나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유료와 무료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편입기준 설정 범위는 주력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 방산조선, 또 지금 눌려져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까지 미국의 정책주로 본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백악관에서 4월 2일 관세는 즉시 발효, 오후 4시에 발표한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까요? 어떤 문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아요? 4월 포트폴리오 전략 꼭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4월 1일 날 삼성전자의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트럼프의 정책, 글로벌 시장의 흐름, 아시아 증시의 흐름, 국내 증시의 방향성 녹화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라는 거고. 유튜브 지금 나 바꿔놓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유튜브 지금 바꿔놔야 돼. 왜? 포트폴리오 전략의 맞춤 설정 내역도 봐야 돼요. 그래서 홈탭에 4월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놨잖아요. 재방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삼성전자를 보셔야죠. 오늘 녹화해 놓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왜 주력주를 우리는 설정을 하느냐. 그 주력주만 가지고 대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료 회원분들은 VVIP방 1년에 3천만 원짜리 방에서 연장을 하시고 3년, 5년, 10년, 20년째 같이 움직이고 계실까? 그거를 고민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전화하시고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응? 아, 이거 지금 뭐 다들 주무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 있는 게 문제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합류하셔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 전화를 하셔서 VIP 뭐고 문자 뭐예요. 그거 설명해 달라면 설명 못 해. 1시간씩 그 설명 듣고 계실 거야? 얘기했잖아. 1억 이상이시면 VVIP. 그리고 문자반 말고 3천만 원 이상 매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VIP. 그리고 2+3도 이제 이벤트 없어질 겁니다. 그때 돼서 뭐 2+3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